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8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5월 1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4월 10일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기사월, 신사일이 되는 것이고 오늘의 일진은 신사가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신금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일간을 먼저 보게 되면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자를 말씀을 드렸죠. 금에 해당이 되는 오행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음금에 해당이 되는 그런 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음금이라고 하는 것, 음해금이라고 하는 것 대개 보면은 신금은 그래서 주옥이라든가 반지 같은 거 있죠. 그 다음에 보석 같은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저께 공부했던 거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어제는 양금에 해당되는 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철금이라고 해서 거칠고 투박한 쇳덩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하는 신금은 양금인 경금과는 달리 그 성질 자체가 어떻게 돼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유연하고 그 다음에 온기가 있는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원래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직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냉정하고 냉혹하고 약간 좀 쌀쌀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금에 해당이 되는데, 똑같은 금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경금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더 거칠면서도 좀 더 차갑고 서늘한 그런 느낌이 있다라고 하면, 그 경금에 비해서는 어떻게 돼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온기가 있고 부드럽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쇠를 안고 있는 거하고 보석이나 반지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자연스럽고 어떤 게 더 부드러우면서 이렇게 갖고 있으면 온기가 있을 거예요. 무쇠솥은 들고 있어봤자 괜히 힘만 들죠. 하지만 이 보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몸에 지니고 있어도 금방 체온하고 하고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이라든가 특히 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쓸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귀금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서로 좀 약간 성질이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어저께 양금인 경금을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완철금이라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살인 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신금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이고 기물을 다 만들어놨어요.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이런 걸로 기금속 반지 목걸이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다시 불러서 녹인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 만들어 놓은 그 보석 반지를 오히려 망쳐버리게 되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은 땅속에서 금방 캐낸 원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지만은, 신금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마친 금으로 보기 때문에 화로서 다시 단련할 필요는 없겠고요. 오히려 기금속, 잘 만들어진 기금속은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투박하고 거칠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강인함 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로서 강한 것은 강한 것으로서 다스려야 용도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취용함으로써 귀를 얻을 수 있지만, 신금 같은 경우는 화를 취용하는 것보다는 특히 수 중에서도 임수라고 하는 상관 임수를 취용함으로써 귀를 논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간인 신금이 태어난 월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죠. 계절 4월이죠. 사화가 아니라, 제가 왜 사화라고 하라고 사월이라고 하냐면은, 사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행인 거예요. 자축인묘진사 오미 신유술의 중에 사오화, 그죠?
다음에 진술충미토, 인묘목, 신유금, 해자, 수 이렇게 해서 이거는 그냥 지지 12지지를 가지고 오행으로 분류를 한 것이지 여기 오행으로 분류한 그 안에는 계절의 개념은 없다란 얘기죠. 자, 그래서 다시 제가 사월이라고 정정한 거는 뭐냐면, 자, 월이라고 하는 것을 12지지를 월로 이렇게 배속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양력으로 되게 2월 정도 이제 정월 명리학에서는 정월이라고 하는데 그 2월을 되게 보면 인월로 표현을 하죠. 자, 요걸 한번 볼까요? 괜히 얘기가 좀 삼천포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데, 자, 아까 제가 실수로 사화라고 했다가 지금 정정하면서 지금 삼천포로 지금 빠진 겁니다. 자, 원래 12지지, 그 자부터 12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인묘는 목이고요, 사오는 화고, 신유는 금이고, 해자는 수잖아요.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토에 해당이 돼서, 진술충미는 계절로 놓고 치게 되면은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데, 그것을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토라고 한다라고 하는 얘기고, 인묘는 목, 그 다음에 사오는 화, 신유는 금, 그래서 그리고 해자는 수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인묘라고 하는 것은 월로 치면 양력으로 2월, 3월 정도에 해당이 되고, 4, 5는 5월 정도, 6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는 8, 9월, 11, 12, 해자는 11, 12월에 해당이 되고, 진술중유월은 4개월이라고 해서 진은 4월, 미는 7월, 그 다음에 술은 10월, 그 다음에 축은 1월 이렇게 배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묘는 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인묘 월은 목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오는 사화, 오화라고 해서 화가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신유 월은 가을이면서 금, 신금, 유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이 왕한 계절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해자는 11, 12월이라고 해서 이제 겨울에 해당이 되고, 겨울은 수가 왕한 그런 계절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습관적으로 사화라고 해서 얘기가 좀 딴 데로 빠졌는데, 여러분들도 이 천간,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외울 때, 그 다음에 지지를 자축임유, 진사오미, 신유술, 해를 외울 때 그냥 갑, 을, 병정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요. 갑 다음에 오행을 항상 붙이시기 바랍니다. 갑은 그냥 갑이 아니라 갑목이라고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을은 을목이라고 외우시면 되는 거고, 병은 병, 화죠. 그 다음에 정은 정화가 되는 거고요. 무는 무토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는 기토가 되는 것이고, 경은 경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은 신금이 되는 것이고요. 임은 임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개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을 뒤에다 붙여가지고 외우시는 것이 처음에 공부하시는 할 때는 더 효용성이 있겠고요. 나중에도 가르치거나 할 때도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래서 저도 습관적으로 사하니까 바로 화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자, 인을 외울 때도 인목, 묘목, 진토, 사화, 오화, 미토, 신금, 유금, 술토, 해수, 자수, 축토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월을 말할 때는 그냥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수월,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양력으로는 대략 이렇게 배속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명리하는 사람들 2월이다, 3월이다, 7월이다, 8월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12지지를 일컬어서 월을 표현하시는 것이 올해 잠깐 명리를 공부하고 관둘 거 아니고 지속적으로 공부를 하실 생각이시라고 하면 알파벳 월을 쓰지 마시고요. 항상 12지지로서 월을 표현하는 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인월, 묘월, 진월, 4월, 5월, 미월, 신월, 6월, 술월, 해월, 자월, 축월 이런 식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기초에서 해야 할 얘기지만 뭐 갑자기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됐네요. 자, 4월입니다. 신금이 태어난 월령은 4월에 해당이 되는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4, 5월은 화가 왕한 계절이면서 여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4월은 초여름에 해당이 되고, 5월은 중하, 미월은 늦여름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초하라고도 하고요, 맹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초여름에 해당이 되는 것을 초여름. 자, 그 다음에 4, 5, 미월 화가 왕한 계절이죠. 물론 4월, 5월이 화가 왕하고요. 미월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미는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가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미월이라고 하는 것도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눴을 때
소서절까지는 화가 왕한 것으로 논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은 아직 미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거는 제가 5월 지나서 미월이 되면 또 한 달 30일 동안 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서 봐야 된다라고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 초여름 굉장히 뜨겁다, 뭐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화가 왕한 계절이다 라고 해서 화왕절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태법, 월이 됐을 때 항상 포태법을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좋겠죠. 4월을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제가 항상 포태법은 포태법은 오행의 왕상휴수를 보는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행의 왕상휴수라고 하는 것은 왕세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포태법은 유튜브에서 제 3 그리고 4주 를 검색하시면 거기에 강의에 포태법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4월을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화가 왕하다라고 했으니까 화가 가장 왕하겠죠. 그래서 화는 4월이면 어떻게 돼요? 임관지에 해당이 되니까 매우 왕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사이 이렇게 되면 이때가 장생처에 해당이 돼요. 장생처. 그죠? 그래서 금도 약하지 않습니다. 금도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장생처에 태어난 것과 같아서 간목이 뿌리가 있어서 극강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세력이 있다라고 놓고 볼 수 있듯이 경금이나 신금도 금도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장생처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뿌리가 약하지 않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토는 어떻게 돼요? 화토는 동궁이기 때문에, 자, 화와 토는 임간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토도 무토나 기토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임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은 어떻게 돼요? 목은 4에 이르게 되면 여기가 병지에 해당이 됩니다. 병지. 그래서 목은 이제 인묘월에 왕한 때를 지나서 진월이 쇠지가 되면서 4월에 됐게 되면 병지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벌써 이제 기력이 쇠해집니다. 겉은 이파리와 싹들이 이렇게 무성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은 속은 벌써 이미 허해져 있다라고. 병지라고 하면 사람으로 치면, 나이로 치면 벌써 50대 60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뭐 임관이라 제왕이라고 하면 한참 일할 나이, 뭐 예를 들면 뭐 20대 후반부터 3, 40대까지를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병지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나이가 벌써 50대 후반으로 넘어가서 이제 약간 쇠해지는 그런 때에 있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수는 사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바로 절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약할 때 해당이 되겠죠. 원래 포태법은 포태, 양생, 욕대, 관왕, 쇠병, 사묘 해서 12단계로 가는데 수는 여기서 바로 첫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는 굉장히 이때가 약할 때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화라고 하는 것, 토라고 하는 것이 임관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왜냐하면 원령을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금은 장생처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지금 일간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일간. 그래서 금은 장생처고요. 화토는 임관지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화토가 제일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금은 장생처라서 뭐 임관지에 해당이 되는 만큼 왕하지는 않더라도 원령에 통근하잖아요. 원령에. 가장 통근하기 좋은 데가 어디예요? 원령이잖아요. 그래서 원령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장생처이지만 또 그 원령 자체가 수생목해서 원령이 일간인 간목이나 을목을 생해주는 그런 월이라고 하면, 금은 어떻게 돼요? 원령이 장생이긴 하지만 원령 자체가 관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관살이 이렇게 임관지에 해당이 돼서 왕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관살이 왕해가지고 핍박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약간 뭐 서자 같은 개념일까? 약간은 내가 그래도 내 나와바리, 이런 말씀 안 되죠. 내가 어느 정도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뿌리를 둘 수 있는 곳에서도 나를 약간 적대시하거나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서 내가 거기에 약간 완전히 호응하고 내가 거기에 완전히 적응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는
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 일간이 4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통근할 수 있어서 좋은 장점이 있는가 하면 경금 입장에서 4라고 하는 것은 사중병화가 7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금 입장에서는 4라고 하는 것은 사중병화가 어떻게 돼요? 정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경금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살중신경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신금은 저거는 7살은 아니니까 관성이죠. 그래서 관중신약이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신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좋은 정관이라 하더라도 원령의 인관인이라 이렇게 왕한 정관은 마치 7살과도 같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경금은 살중신경이고 신금은 관중신약이다. 이걸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너무 화가 왕해서 문제가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됐건 신금이 됐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물의 기운이 있어서 이 왕한 화를 제어해 주고요. 경금과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 주어야 되는 도세해야 하는 그러한 용도가 있겠습니다. 금은 신금만 도세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금도 어떻게 돼요? 화가 너무 치열해서 너무 이렇게 빨갛게 달궈지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대장간에서도 물에다 담금질을 하잖아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금이나 경금이나 똑같은 금이기 때문에 4월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필요하게 됩니다. 필요하게 되죠. 근데 경금과 신금은 개수가 있는 것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라고 하는 것의 용도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근데 어느 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수의 용도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육의 용도가 있어요. 생육하는 용도가 있겠고요. 도세하는 용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후하는 용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용도를 크게 놓고 볼 수가 있겠는데 생육하는 거는 뭐냐면 무토나 기토 내지는 간목이나 일목이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특히 동식물들이 살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식물이나 동물은 먹을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거죠. 이거는 생육을 위해서 필요한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조우는 어떻게 돼요? 뜨거운 여름에 화가 치열한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용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세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나 신금을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닦아주는 그런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이라든가 조우의 용도는 개수가 용도가 있는 것이고 도세라고 하는 것은 개수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신금이나 경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가 있는 용도보다는 임수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일간한테 더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월에 태어나서 화왕절이라고 해서 수가 필요하니까 그 임계수 가리지 않고 다 있으면 좋겠지만 그냥 다 똑같은 용도가 아니라요. 용도가 이만큼 이렇게 서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 꼭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신금이라 경금이 4월에 태어났는데 화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왕한데 병화가 또 투출해서 이렇게 왕한 중에 지지로 목이 있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면 화가 왕했잖아요. 물론 병화 일간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돼요? 개수가 투출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고 화가 좀 많이 왕하다라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수가 없는 그런 명식이 되면 오히려 사주 자체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명리사에 이렇게 되면 신금이나 경금이 4월, 5월 정도에 태어났는데 화가 왕한데 수기가 전무하다. 이거는 승도지명이 되거나 아니면 잔질 지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승도지명은 뭐예요? 쉬운 말로 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잔지지인은 이제 화가 왕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중신경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몸이 많이 좀 안 좋거나 좀 이렇게 몸이 허약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경신금뿐만 아니라 모든 식간이 갑을명정 무기경신 인계 천간 모든 식간이 4월이나 5월에 태어났을 때 수기가 없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중화가 되지 않은 그런 명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명식을 보고 생시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은 신금일간이 화왕절인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근데 연간을 놓고 보게 되면 기토가 투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월간에 기토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만 놓고 봤을 때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 일간은 비록
원령의 통고를 한다 하더라도 일간은 화가 왕하게 되면 특히 신금은 경금에 대해서 더 무르고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화가 왕하게 되면 이 신금 같은 경우는 금방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명리에서 소용된다 그래요. 소용, 녹아버린다는 얘기겠죠. 소용이 되게 되면은 신금이 녹아버려 용도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 기토, 특히 이 기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에 해당이 됩니다. 물기가 있는 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금을등이 화생토, 토생금에서 신금을 생주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경우에 무토가 투출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신금은 음토기 때문에 음금을 그렇게 매금하고 그러진 않지만 4월에 이면 화도 왕하지만 토도 왕하다 그랬죠. 병화가 4월에 인간인 거와 똑같이 무토도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왕한 토에 해당이 돼요. 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무토하고 무토가 4월에 태어난 무토하고 똑같을 것 같지만 4월에 태어난 무토가 더 왕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습토도 아니고 건토에다가 이건 왕한 토가 되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토다 매금될 수가 있어요. 토다 매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간목이 있어서 얘를 절제시켜 줘야 되는 국세가 되겠고요. 간목은 어떻게 돼요? 4월에 태어났을 때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주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간목은 어떻게 돼요? 목분비해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 기토 보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지만 무토를 보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면 사주 자체가 중화를 이루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연지해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연지해수가 있게 되면 그런 사해충이 돼요. 사해충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해수가 있어서 사화를 충해서 화가 왕한 것을 절제시켜 주는 것은 그거를 좋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격국을 파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원령은 어떻게 보면 사주를 이끌어갈 수 있는 키포인트, 자동차로서는 핸들과 같은 것이고요. 배로서는 키와 같은 것인데 이 키가 깨진 거하고 똑같으니까 어떻게 중화를 이루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신금이 4월에 태어나서 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화는 왕하고 일간이 화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 국세가 살인상생이 내지는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사주 격골을 완연하게 갖게 되는데 만약에 해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사해충이 되게 되면은 화가 왕하질 않죠. 그죠?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도 이 토에 뿌리를 둬야 되는 원령인 화의 뿌리를 둬야 되는데 사화가 깨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토도 지지에 뿌리가 없이 천간에 드러난 거하고 똑같죠. 물론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원령이라고 하는 것에 그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충을 하더라도 원령이라고 하는 특성을 100%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자동차를 몰고 주행을 하는 중에 자동차 핸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억지로라도 뭐 브레이크를 잡든가 해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방향타를 잇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사이충이 되니까 이건 그렇게 썩 좋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다시 해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일진 강의 중에서 이것이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화 하나를 놓고 해수가 두 개가 하나를 놓고 이렇게 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두 개가 하나를 충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거를 명리 이론의 어떤 개념이냐면 이자불충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두 개가 하나를 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해수가 없다라고 하면 하나가 하나와 하나끼리 1대1로 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충이 된다 이렇게 놓고 보는 거지만 자, 해수가 이렇게 있다. 내지는 여기가 사화가 있다. 다시 해수 내지는 사화가 있다면 두 개가 하나하고 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사이충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놓고 보는 거예요. 이 이론을 따지자면 그러면 사주의 격도 깨지지 않았고요. 이쪽 해수도 살아있고 이쪽 해수도 살아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금도 격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토도 지지에 뿌리를 둘 수 있는 그런 격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자불충이라고 하는 이론을 놓고 봤을 때 이와 같지만은 전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거는 그냥 충하는 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그냥 저는 예를 들어서 사주가 이렇게 주어지면 저는 이거는
충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적군이 하나가 있는데 아군이 둘이에요. 그러면 이자불충이라고 해서 충하지 않는다는 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그런 것에 비유를 하는 것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으면 이건 충으로 그냥 보고 사주를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격국이 약간 깨진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좀 이따 생시해서 하겠지만 인시가 되게 되면 이거는 사해충이 되면서 인해 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자불충이 아니라 이거는 사해충이 된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되고요. 인해 합이 된다 이렇게 놓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시지로 묘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묘시가 되면 이거는 지지로 해묘 반합 회국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시와 마찬가지로 사해충이 되면서 해묘 합해서 이거는 충이 되는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신금이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지지로 신금 내지 유금, 예를 들어서 뭐 미토, 뭐 술토 뭐 이런 게 있다라고 놓고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자불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런 가지고 이거는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거는 뭐 이 해수하고 여기하고 합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거는 이자불충으로서 충이 되지 않는 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충이 되는 것으로 놓고 볼 것이냐 이거는 각자 사주를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라고 그런 것은 여지를 줄 수 있겠죠. 충으로 보시는 분들은 충으로 이 되는 것으로서 사주 구성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저같이 충이 되는 분들, 충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 이렇게 사주 구성을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 다른 분처럼 이건 이자부충이라서 충이 되지 않는다라고 놓고 보시는 분들은 충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까 같이 인목, 묘목 같은 것이 오면 이거는 거의 100% 사회충이 되는 것으로 놓고 봐서 이자불충이라고 하는 이론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이자불충이라고 하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생시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자불충이라고 하면 충으로 볼 수 없겠죠. 근데 이거를 충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화 하나를 빼고 해수 자수면 어떻게 돼? 지지로 수하고 화하고 서로 이렇게 엉켜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충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어차피 화라고 하는 것이 물에 둘러싸여 있으면 뭐 화가 좀 위해를 많이 받겠죠. 이거를 뭐 충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으로 이렇게 살펴본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사화가 이건 충이 돼서 깨진다라고 보는 것이 그래서 저는 더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4월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수기가 왕한 거죠. 수기가 왕하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원령의 충파가 됐든 안 됐든 원령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토다매금 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 문제점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뭐 기토 같은 경우는 크게 뭐 해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신금을 생해줄 수 있는 거니까 이 자수 수가 왕해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삼복생한으로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무술시를 한번 보죠.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이거는 저 같은 경우 사회충으로 놓고 보니까 원령이 좀 충파 당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술의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한 거니까 무자시에 비해서 어떻게 돼요? 무토 정인이 더 왕이지죠. 이거 정인이라고 해서 좋게 볼 일이 아니죠. 신금이 매금 내지는 오금 될 수 있다. 토다매금 내지는 오금 금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요. 전혀 이거를 매금은 안 된다. 뭐 매금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예요. 금이라고 하는 것, 특히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게 토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같아요. 집에 가지고 있는 보석 반지가 어떻게 돼요? 먼지가 뿌옇게 쌓여 있거나 오랫동안 방치해둬서 시계 같은 경우도 저도 손목시계 같은 거 요즘 손목시계를 많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게 먼지가 묻으면서 녹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야, 시계가, 손목시계 같은 거는 그걸 신금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잘 닦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보석 같은 거는 이제 전용적으로 닦을 수 있는, 물론 세제도 있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비싸지 않은, 기금속 같은 경우, 시계 같은 경우는 그냥 치약으로 닦으면 잘 닦인다라고 하는, 군대에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치약의 용도가 얼마나 다재다능한지. 자, 그래서 그거는 제에서 한번 써보시기. 차 같은 거 기스날 때 있잖아요. 살짝 박아가지고 약간 껌정 같은 거 묻었을 때도 그냥 기본적으로 치약으로 닦이면 웬만한 거는 다 닦인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래요. 치약이 오래됐다고 버리지 마시고요. 걸레 빠는 데 쓰게 되면은 그 치약 자체의 소독 성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약간 그 가루 같은 게 있어서 약간 마모, 이게 잘 닦아서 갈아가지고 갈아서 연마시켜주는 그런 성분도 있기 때문에 치약은 절대 버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으로 인해한목이도 경인시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인해한목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이충이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 있는 경금은 이제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한 걸로 놓고 볼 수 있겠고, 신금, 약한 신금을 경금이 약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겁재죠. 그래서 용도가 나쁜 용도는 없고요. 기토라고 하는 것이 생주해 준 것은 좋을 수 있겠는데, 이 해수라고 하는 것이 깨졌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해수는 목하고 또 합해가지고 또 임수가 또 많이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화왕절에 도세주옥 하는 것이 약간 많이 사주 격도 깨졌고, 그 다음에 임수의 용도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 임진시를 한번 마지막으로 보죠. 임진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습토죠. 습토. 제가 봤을 때 또 사회충으로 또 꼭 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습토니까 뭐 신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토의 생주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기토의 생주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임수라고 하는 거, 얘는 이렇게 사회충으로 깨졌지만 얘 일지는 해수에 뿌리를 든 임수가 투출했기 때문에 약간 기토가 신금을 생주할 때 약간 오금시켜주는 것을 저 임수가 도세주옥에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 물론 또 이걸 또 냉정하게 보면 기토가 또 임수를 뭐 타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놓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간 좀 원격되어 있을 때, 그냥 임수 기토 붙어 있을 때는 좀 그 기토 타김하는 그러한 현상이 좀 짙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임진시 같으면은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대신에 좀 원령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지라든가 천간으로도 금이 와가지고 신금의 뿌리가 돼준다라고 하면 좀 더 사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